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제까지 잘 잡히던 젓가락이 오늘은 왜 이렇게 불편할까? 예전엔 맛있게 먹던 음식인데 요즘은 왜 별로일까? 우리 몸이 갑자기 변화를 보일 때 그저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라고 넘겨버리고 계시진 않나요? 하지만 이런 사소한 변화들이 실은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나이 들매에 숨겨진 비밀 메시지를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인생의 황금기라 할 수 있는 노년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에서 여러 가지 변화를 느끼게 되는데 이런 변화들을 그저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라고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사실 이런 변화들 중에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건강 신호일 수 있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앞으로 전해드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분들께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제 친구 김 선생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 선생님은 평생 손재주가 좋아 70이 넘어서도 취미로 목공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작은 나사를 조이거나 연장을 쥐는 것이 힘들어졌대요. 처음엔 이제 나이도 있고 손에 힘이 빠지는 건 당연하지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물컵을 들다가 그만 놓쳐버렸답니다. 걱정이 되어 병원에 갔더니 초기 관절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적절한 치료와 손 운동을 시작하니 2달 만에 예전처럼 목공 일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이처럼 나이 들면서 찾아오는 여러 변화들은 우리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일 수 있어요. 그 메시지를 제대로 읽고 적절히 대응한다면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답니다. 오늘은 특히 노년기에 자주 나타나는 2가지 중요한 신체 변화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게요. 첫째, 손과 발의 변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손에 힘이 빠지고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거나 발이 저리고 균형을 잡기 어려워진다면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변화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신경이나 혈액순환 또는 관절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이죠. 저희 어머니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머니는 80이 넘으셨을 때 갑자기 젓가락질을 잘 못하게 되셨어요. 손가락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셨죠. 처음엔 그저 나이 때문이라 생각했는데 이웃집 할머니가 비슷한 증상으로 병원에 갔다가 당뇨병성 신경병증 진단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도 검진을 받아보니 당 수치가 높았답니다. 선생님, 제가 이렇게 젓가락질을 못하는 게 나이 때문만은 아니었군요. 네, 어르신. 혈당이 오래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손발의 신경이 손상될 수 있어요. 다행히 초기라 관리를 잘하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식이요법과 적절한 운동으로 당 수치를 관리하니 3달 만에 어머니 손의 떨림이 많이 좋아지셨답니다. 손과 발의 변화는 다양한 건강 문제를 알려주는 신호가 될 수 있어요. 손발이 자주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진다면 당뇨병이나 비타민 부족 혹은 혈액순환 문제를 의심해 볼 수 있고, 손가락 관절이 아프고 뻣뻣하다면 관절염의 신호일 수 있죠. 또 갑자기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자주 넘어진다면 뇌이기 속의 문제나 뇌혈류 장애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이런 손과 발의 변화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먼저 간단한 손 운동을 매일 해보세요. 저희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박 할아버지는 70 중반에 손에 힘이 많이 빠져서 고민이었는데 물리치료사가 알려준 손가락 운동을 꾸준히 하니 많이 좋아지셨대요. 매일 아침 물 1컵 들고 10번씩 컵을 꽉 쥐었다 폈다 하는 운동을 해요. 또 엄지손가락으로 나머지 4손가락을 차례로 맞대는 운동도 하고요. 간단해 보여도 효과가 정말 좋더라고요. 발의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는 운동도 중요해요. 의자 뒤에 손을 얹고 한쪽 다리로 서 있는 연습을 하루에 몇 번씩 해보세요. 처음엔 10초에서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면 좋아요. 또 맨발로 방 안을 걷거나
발가락을 쭉 펴고 오므리는 운동도 발의 감각과 근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손발이 자주 차갑다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땐 따뜻한 물에 손발을 담그거나 마사지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60대 중반부터 발이 자주 차가워져서 매일 저녁 따뜻한 물에 소금 한 스푼을 넣고 발을 담그는데 이렇게 하니 수면의 질도 좋아지고 발의 차가움도 많이 줄었답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를 손상시킬 수 있으니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15분에서 20분 정도 담그는 게 좋아요. 그리고 수건으로 발을 잘 닦은 다음에 보습제를 발라주면 금상첨화죠. 둘째, 식욕 감소와 음식 섭취의 어려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분들이 예전처럼 먹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다거나 음식 맛이 예전 같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식사량이 줄고 체중이 감소하는 건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닐 수 있어요. 저희 아버지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아버지는 70대 후반까지 식탐이 많으셨는데 어느 날부터 식사량이 반으로 줄었어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석 달 만에 몸무게가 5kg이나 빠지셨어요. 걱정되어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충치와 잇몸 질환이 심했답니다. 아버님, 이가 아프시니 음식 맛도 제대로 못 느끼고 씹기도 힘드셨을 거예요. 치료하면 많이 좋아지실 겁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치아 치료를 받고 나니 아버지의 식욕이 되살아났어요. 그동안 이가 아파서 못 먹었던 거였어. 이제 음식이 정말 맛있게 느껴진다 라고 말씀하셨죠. 식욕 감소의 원인은 정말 다양해요. 치아 문제나 소화 기능의 저하, 약물의 부작용, 우울증 같은 정서적 문제도 있을 수 있죠. 특히 혼자 사는 노인들은 누군가와 함께 식사하지 않을 때 식욕이 더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다면 식욕 감소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첫째, 음식의 맛과 향을 더 풍부하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나이가 들면 미각과 후각이 둔해지기 때문에 같은 음식이라도 향신료를 조금 더 사용하거나 음식의 색감을 다양하게 하면 식욕을 자극할 수 있답니다. 저희 이웃 최 할머니는 75세 식욕이 크게 줄어 걱정이었는데 손녀의 조언대로 요리 방법을 바꾸니 많이 좋아지셨대요. 음식에 마늘과 파를 조금 더 넣고 밑반찬도 색깔별로 다양하게 준비했더니 식욕이 돌아오더라고요. 또 텔레비전 보면서 혼자 먹지 않고 주변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일주일에 2번은 꼭 가졌어요.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더 먹게 되더라고. 둘째,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 하루에 5번 정도 조금씩 나눠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세 끼 식사 사이에 간식으로 과일이나 견과류를 조금씩 드시면 전체 영양 섭취량을 높일 수 있어요. 저는 정년퇴직 후에 식사 패턴을 바꿨는데 아침에 가볍게 먹고 오전과 오후에 간식을 즐기니 소화도 잘 되고 에너지 레벨도 일정하게 유지되더라고요. 아침엔 죽이나 오트밀 같은 가벼운 음식을 먹고 10시쯤 과일을, 점심 후 3시엔 견과류를 조금 먹어요. 저녁은 6시 전에 가볍게 먹고 자기 전에는 따뜻한 우유 한 잔으로 마무리하죠. 셋째, 삼키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음식의 질감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해요. 너무 딱딱한 음식은 피하고 적당히 부드럽게 조리해서 천천히 먹는 습관을 들이세요. 또 물을 충분히 마시면서 식사하면 삼키는 것이 한결 수월해진답니다. 저희 장모님은 80에 가끔 사례가 들려서 식사하기가 불편하셨어요. 그래서 고기도 조금 더 잘게 썰고 밥도 조금 되직하게 해드렸더니 훨씬 편하게 드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주니 먹기 편하네. 전에는 살에 들릴까봐 겁이 나서 조금만 먹었는데 이제는 편하게 먹을 수 있어. 이처럼 노년기에 나타나는 신체 변화들은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어요. 그저 나이 탓이라고 넘기지 말고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며 적절히 대응한다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 중에서 손과 발의 변화와 식욕 감소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제 노년기에 나타나는 또 다른 중요한 신호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변화들도 단순히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말고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답니다. 셋째, 배변과 소변 패턴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최근에 화장실을 평소보다 자주 가게 되었거나 반대로 변비가 심해졌다면 이 또한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어요. 저희 삼촌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삼촌은 70 초반에 갑자기 밤에 화장실을 서너 번씩 가게 되었대요. 처음엔 나이 들면 방광도 약해지는 법이지 하고 그냥 넘기셨답니다. 하지만 점점 빈도가 늘어나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게 되자 병원에 가보셨어요. 검사 결과 전립선 비대증이 있었고 적절한 약물 치료로 증상이 많이 호전되셨답니다. 그동안 잠 못 자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왜 진작 병원에 안 갔나 싶어. 이제 밤에 한 번 정도만 일어나니까 잠도 잘 자고 생활의 질이 확 좋아졌어. 여성분들 중에는 요실금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것도 그냥 넘기지 말고 관리가 필요한 증상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웃거나 기침할 때 소변이 새는 증상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는데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꾸준히 하니 많이 좋아지셨답니다. 처음엔 창피해서 말도 못했는데 같은 나이대 친구들과 이야기해보니 다들 비슷한 고민이 있더라고. 운동법을 배워서 매일 조금씩 해봤더니 확실히 도움이 됐어. 골반 근육 운동은 간단해요. 소변을 참는 것처럼 항문과 질 주변 근육을 5초 동안 조였다가 5초 동안 이완하는 동작을 하루에 10번에서 15번 정도 반복하면 됩니다. 앉아서도 할 수 있고 누워서도 할 수 있어 아주 편리하죠. 변비도 노년기에 흔한 문제인데요. 저는 60대 중반부터 변비가 심해져서 고생했어요. 하지만 식습관을 조금 바꾸고 활동량을 늘리니 자연스럽게 해결되었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물 한 컵 마시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더 먹기 시작했어요. 특히 현미밥으로 바꾸고 과일과 채소를 더 많이 먹었죠. 또 매일 20분이라도 걷기 시작하니 변비가 많이 좋아졌어요. 배변 활동이 이틀 이상 없거나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온다면 바로 병원에 가보셔야 해요. 이런 증상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장 질환의 신호일 수 있거든요. 넷째, 숨이 차고 손발이 차가워지는 증상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전엔 계단을 오르내려도 괜찮았는데 요즘은 한 층만 올라가도 숨이 가쁘다면 이건 심폐 기능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우리 동네에 사시는 정할아버지는 78배도 매일 산책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조금만 걸어도 숨이 많이 차셨대요. 처음엔 그냥 늙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셨는데 어느 날 현기증이 심하게 나서 병원에 갔더니 심장 판막에 문제가 있었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 숨이 차는 건 심장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대.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약물 치료만으로도 많이 좋아졌어. 심폐 기능을 강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꾸준한 유산소 운동이에요. 처음부터 무리하지 말고 하루에 10분에서 15분 정도 천천히 걷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점차 시간을 늘려 30분 정도 걷는 것을 목표로 하면 좋아요. 손발이 자주 차갑다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특히 한쪽 손이나 발만 차갑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희 이모는 70 중반의 오른쪽 다리만 유독 차갑고 저릴 때가 있었는데 검사 결과 혈관이 좁아져 있었답니다. 혈관 내과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 한쪽만 증상이 있으면 단순히 노화 때문이 아닐 수 있대. 약물 치료를 시작하고 매일 따뜻한 물로 족욕도 하니까 많이 좋아졌어.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방법으로는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거나 손발 마사지를 해주는 것이 좋아요. 또 생강차나 계피차 같이 몸을 따뜻하게 하는 차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담배를 피우신다면 반드시 끊으세요.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켜 혈액순환을 방해한답니다. 다섯째, 기억력 저하와 인지 기능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끔 이름이 생각나지 않거나 약속을 잊어버리는 건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기억력이 떨어진다면 주의가 필요해요. 저희 아버지는 70대 중반에 갑자기 평소 잘 아시던 길을 헷갈려 하시고 물건 둔 곳을 자주 잊어버리셨어요.
처음엔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검진 결과 고혈압이 심했고 작은 뇌경색이 여러 번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약물 치료와 함께 두뇌 활동을 늘리니 인지 기능이 많이 회복되셨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바둑을 더 자주 두시게 했어요. 또 매일 신문을 읽고 느낀 점을 이야기하는 시간도 가졌죠. 처음엔 힘들어 하셨는데 석 달쯤 지나니 기억력이 확실히 좋아지셨어요. 두뇌 건강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거예요. 악기를 배우거나 외국어를 공부하거나 그림 그리기 같은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 보세요. 또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 건강한 식단도 두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동네 김 할머니는 80이 넘어서 한문 공부를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주변에서 그 나이에 뭘 또 배우냐고 했지만 한문을 배우면서 기억력이 더 좋아지셨대요. 매일 조금씩 글자를 외우고 쓰는 연습을 하니까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야. 요즘은 옛날 일도 더 잘 기억나고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더 잘 알아듣게 됐어. 이런 인지 기능의 변화 외에도 갑자기 우울해지거나 불안감이 심해지는 감정 변화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해요. 노년기 우울증은 단순한 기분 저하가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거든요. 저희 이웃 박 할아버지는 75세 부인을 여의고 갑자기 생활 의욕을 잃으셨어요. 식사도 제대로 안 하시고 외출도 거의 안 하셨죠. 가족들이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우울증 진단을 받으셨답니다. 적절한 치료와 함께 지역 노인 모임에 참여하시게 했더니 서서히 활기를 되찾으셨어요. 처음엔 안 가려고 버티셨는데 2번 정도 참석하시더니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같은 또래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웃는 시간이 약보다 더 효과가 좋았나 봐요. 마지막으로 관절 통증과 뻣뻣함에 대해 알아볼게요. 아침에 일어날 때 관절이 뻣뻣하거나 움직일 때마다 무릎이나 허리가 아프다면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관절염의 신호일 수 있어요. 저는 68에 무릎 통증이 심해져서 정형외과를 찾았는데 초기 관절염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 조언대로 체중을 조금 줄이고 수영을 시작하니 통증이 많이 줄어들었답니다. 물속에서 운동하니까 관절에 부담이 적더라고요. 처음엔 10분만 수영해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30분도 거뜬해요. 체중도 3kg 빠지니 무릎이 한결 가벼워졌죠. 관절 건강을 지키는 방법으로는 적절한 체중 유지가 가장 중요해요. 체중이 1kg만 줄어도 무릎 관절의 부담은 4kg이나 감소한다고 해요. 또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 같은 저충격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절이 아플 때는 온찜질과 냉찜질을 번갈아 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급성 통증이 있을 때는 냉찜질을, 만성 통증엔 온찜질을 하는 게 좋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릎이 뻣뻣할 때는 따뜻한 수건으로 10분 정도 찜질해주면 한결 부드러워져요. 반대로 운동 후에 관절이 부었을 때는 차가운 찜질이 효과적이더라고요. 지금까지 노년기에 자주 나타나는 주요 신체 변화들과 그에 대한 대처법을 알아봤어요. 이런 변화들을 모두 겪으시는 분은 많지 않지만 한두 가지는 대부분 경험하게 되는 변화들이죠. 중요한 건 이런 변화를 그저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말고 몸이 보내는 신호로 여겨 적절히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노년기에 나타나는 다양한 신체 변화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러한 변화들에 현명하게 대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증상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 건강한 노년을 위한 종합적인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몸의 신호에 적절히 대응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건강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잠재적인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필수적이에요. 우리 동네 이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할아버지는 평생 병원 가기를 싫어하셨는데 자녀들의 권유로 마지못해 70살 생일을 맞아 종합검진을 받으셨어요.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셨는데 검진 결과 초기 간암이 발견되었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성공적으로 치료를 마치고 지금은 80 중반까지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처음엔 괜히 검사해서 병 만들었다고 투덜거리셨는데 지금은 오히려 검진 받길 잘했다고 말씀하세요. 평소 술을 좋아하셨는데 검진 덕분에 일찍 발견하고 생활 습관도 바꾸게 되었으니까요. 건강검진은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받는 것이 좋아요. 특히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는 정기적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또 가족력이 있는 질환이나 이전에 알았던 질병이 있다면 그에 맞는 검사를 추가로 받는 것이 좋아요. 검진 결과가 좋으면 안심이 되고 문제가 있으면 일찍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죠.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질환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서 검진으로만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둘째,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의 영양소 흡수율이 떨어지고 필요한 영양소의 종류와 양도 변화합니다. 이에 맞춰 식습관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해요. 저희 어머니는 70 중반의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은 칼슘과 비타민 D 섭취가 부족했다고 하셨죠. 식단을 조정하고 영양제를 복용하니 1년 후 골밀도 검사에서 눈에 띄게 호전되었답니다. 우유를 못 드셔서 두유와 치즈, 멸치 같은 다른 칼슘 공급원을 늘렸어요. 또 날씨 좋은 날은 꼭 밖에 나가 햇볕을 쬐도록 했죠. 처음엔 귀찮아 하셨는데 지금은 오히려 스스로 챙기세요. 노년기에는 특히 단백질 섭취가 중요해요.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시기라 충분한 단백질 섭취로 근력 유지를 도와야 합니다. 하루에 3끼 중 2끼는 반드시 양질의 단백질이 포함된 식사를 하세요. 달걀, 두부, 생선, 닭가슴살 등은 소화도 비교적 쉽고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랍니다. 요즘은 식단에 단백질 섭취를 더 신경 쓰고 있어요. 아침엔 달걀을 꼭 먹고 점심이나 저녁에 생선이나 두부를 챙겨 먹으려고 해요. 이렇게 한지 석 달 정도 됐는데 계단 오르내릴 때 다리에 힘이 더 생긴 것 같아요. 셋째, 적절한 운동은 건강한 노년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운동의 종류와 강도를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아파트 단지에 사시는 최 할머니는 69의 무릎 통증으로 걷기도 힘들어 하셨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 추천으로 수중 운동을 시작하셨는데 반년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답니다. 물속에서는 몸이 가벼워져서 관절에 부담이 적어요. 처음엔 10분도 못 했는데 지금은 30분 넘게 수중 걷기를 해요. 무릎 통증도 많이 줄고 체중도 4kg이나 빠졌어요. 노년기 운동은 4가지 요소를 균형 있게 포함해야 합니다. 유산소 운동으로 심폐 기능을 강화하고 근력 운동으로 근육량을 유지하며 균형 운동으로 낙상을 예방하고 유연성 운동으로 관절 건강을 지키는 것이죠. 저는 아침엔 20분 걷기로 유산소 운동을, 오후엔 가벼운 아령으로 근력 운동을 해요. 또 잠자리에 들기 전 스트레칭으로 유연성을 키우고 양치질할 때는 한 발로 서서 균형 감각을 키우죠. 이렇게 일상 속에서 4가지 요소를 모두 챙기려고 해요. 넷째,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건강의 기본입니다. 나이가 들면 수면 패턴이 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저희 아버지는 70 중반부터 잠들기가 어려워지고 새벽에 자주 깨는 증상이 생겼어요. 처음엔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수면 전문의와 상담 후 생활 습관을 바꾸니 수면의 질이 많이 좋아지셨답니다. 저녁 6시 이후로는 카페인을 전혀 섭취하지 않고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부터는 휴대폰이나 텔레비전을 보지 않도록 했어요. 또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자는 습관을 들이니 수면의 질이 확실히 좋아졌어요. 노년기에는 깊은 수면 단계가 줄어들고 얕은 수면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밤에 자주 깨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경우가 많죠. 이런 변화를 인정하고 낮잠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한때는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먹기도 했는데 지금은 자연스러운 수면 패턴을 찾았어요.
밤에는 6시간 정도 자고 오후에 30분 정도 낮잠을 자는 패턴이 제게 맞더라고요. 억지로 밤에 8시간을 자려고 하기보다 이런 패턴을 받아들이니 오히려 피로감이 줄었어요. 다섯째, 사회적 연결과 정신 건강 관리가 신체 건강만큼 중요합니다. 외로움과 고립은 노년기 건강에 큰 적이 될 수 있어요. 저희 동네 복지관에서 만난 박 할아버지는 70세 아내를 여의고 우울증으로 힘들어 하셨어요. 그런데 복지관에서 하는 합창단에 가입하신 후 완전히 달라지셨답니다. 처음엔 억지로 끌려왔다고 투덜거리셨는데 석 달쯤 지나니 오히려 합창단 연습 날만 기다리시더라고요. 같은 또래 친구들과 노래도 부르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활력을 되찾으셨어요. 사회적 관계는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는 것을 넘어 인지 기능 유지와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 이웃,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최소 3번은 누군가를 만나거나 통화하는 시간을 가져요. 옛 직장 동료들과 한 달에 한 번 모임도 갖고 동네 걷기 모임에도 참여하고 있죠. 이런 만남이 있어야 집에만 있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더라고요. 정신 건강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노년기에는 상실과 변화가 많아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이런 감정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말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아요. 예전에는 정신과 가는 걸 꺼렸는데 지금은 인식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 마음이 힘들 때도 전문가를 찾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우리는 건강한 노년을 위한 5가지 핵심 전략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규칙적인 건강검진, 균형 잡힌 영양 섭취, 적절한 운동, 충분한 수면과 휴식, 그리고 사회적 연결과 정신건강 관리가 바로 그것이죠. 이 모든 요소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운동을 하면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균형 잡힌 식사는 신체 기능을 향상시키며 사회적 관계는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어느 한 가지만 집중하기보다는 균형 있게 모든 요소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건강한 습관들을 일상생활에 효과적으로 도입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노년기 삶의 질을 높이는 작은 실천 방법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노년기에 나타나는 다양한 신체 변화와 이에 대응하는 방법들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종합하며 마무리해 볼게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하지만 그 변화를 그저 나이 탓이라고 넘기지 말고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로 인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손과 발의 변화, 식욕 감소, 배변과 소변 패턴의 변화, 숨 가쁨과 기억력 저하 같은 증상들은 때로는 건강 문제를 알리는 경고일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68배 갑자기 아침마다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처음엔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증상이 계속되어 병원에 갔더니 고혈압 진단을 받았습니다. 적절한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으로 지금은 아무런 증상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요. 건강 문제를 일찍 발견했다고 낙담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감사해야 하죠. 우리 몸이 적절한 신호를 보내줬고 우리가 그 신호를 알아차렸으니까요. 건강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관심입니다. 우리 몸에 관심을 갖고 변화를 알아차리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죠. 규칙적인 건강검진으로 잠재적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균형 잡힌 영양 섭취와 적절한 운동으로 신체 기능을 유지하며 충분한 수면과 휴식으로 회복을 돕고 사회적 관계와 정신 건강 관리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동네 박 할머니는 85에도 매일 아침 라디오 체조를 하고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며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활기찬 생활을 하고 계세요. 비결을 물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젊었을 때부터 건강이 최고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작은 변화도 그냥 넘기지 않고 항상 관심을 가졌지. 또 건강은 혼자 지키는 게 아니라 함께 지키는 거라고 생각해.
가족, 친구들과 서로 챙기면서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거야. 나이가 들면서 겪는 변화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변화를 통해 우리 몸에 더 귀 기울이고 더 현명한 삶의 방식을 찾아가는 기회로 삼는 것이 중요해요. 노년기는 단순히 나이 먹고 쇠약해지는 시기가 아니라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더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젊었을 때는 좋은 차, 좋은 집, 성공이 행복의 기준이었어요. 하지만 나이 들면서 깨달았죠. 건강이 있어야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지금은 아침에 통증 없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함을 느껴요. 여러분,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건강한 습관을 기르며 행복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건강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따뜻한 지혜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